네, 강무진 차장님께서는 우리은행의 채용 계획과 인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은행 인사부 강무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나 제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역사와 전통이 깃든 인크루트 채용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한번 계속 참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올해 드디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 어떤 것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앞단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죄송합니다. 포인터가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앞단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태풍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찾아주셨는데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는지 그 절실함을 정확하게 저희도 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목차인데요.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제 만들고 슬라이드를 다 지웠는데요. 주어진 시간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 채용 설명회, 우리는 채용 설명회가 또 추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하반기 공고가 나가면서 채용 설명회 꼭 한번 들려주시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요런 거 보려고 오신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1899년 120년 된 은행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넘어가고요. 근데 인재상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것들은 면접 기출문제로 저희들이 실제로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사진 찍으신 분들은 제가 찍으세요 하는 그런 장들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은 사진 많이 찍어 가셔서 어떤 게 중요한지 필요한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상은 올바른 품성을 가진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워딩 안에서 저희가 실제로 면접 문제를 만들 때 이런 워딩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기출문제에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기의 개념이 아니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면접 문제로 질문으로 개발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도전이니 창의니 이런 것들이 은행에 어떻게 필요할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핵심가치 4가지 정도는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필기시험이나 등등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뭐 좀 깨알 자랑으로 은행 자랑 여러 가지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것도 다 들어오고 나서 얘기니까 푹푹 넘어가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지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으셨죠? 은행이 많이 힘들다고는 합니다. 근무하기가 힘들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은행 들어가니까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신용카드나 하라고 하고 등등 과도한 업무와 영업적인 스트레스 등등으로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어느 은행을 포함해서 은행원들이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실제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52시간, 위원근무제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워라밸 이런 것들도 우리은행을 포함해서 많은 은행들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면 그거의 그 변화가 여러분들의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금융권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왜 은행을 지원하게 되셨어요? 주요 질문 중에 하나죠.
저는 우리나라 국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실제로 저는 오히려 이런 대답들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은행이 돈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은행에 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요인들이냐, 연봉이 가장 큰 1, 2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은행권, 우리 은행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십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안 되네요. 네,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채용 설명회를 하면 저희가 약 한 2시간 정도 PT를 진행합니다. 은행 소개부터 마지막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신 부분일 거고요. 오늘 포스코와 CJ 그룹이 함께 설명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장소는 숭실대예요. 아시듯이 숭실대학교가 우리은행이 입점해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과 학교 측의 도움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테헤란의 포스코 본사에 가면 1층에 우리은행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CJ 본사에 가면 1층에 우리은행이 주거래로 두 기업의 많은 도움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우리은행이 많은 대기업들을 주거래 은행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은행을 선택할 때, 또는 그 은행 안에서 어떤 은행을 선택할 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삼성주거래 우리은행, 그렇게 큰 기업들이, 포스코, CJ 같은 좋은 기업들이 우리은행을 왜 거래하고 있을까? 우리은행이 불쌍해서 잘 해주려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그룹들은. 어떤 은행을 선택하는가는 그 그룹들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런 상황 안에서 여러 은행들과의 경쟁 속에서 대기업들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윈윈을 위한 방법들을 많이 찾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은행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반기, 당장 다음 달에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채용 현황부터 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써오면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기사화된 거를 제가 그냥 그대로 따온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우리은행이 제일 많이 뽑았고요. 올해도 많이 뽑을 예정입니다. 750명이고요. 상반기에 240명 뽑았고 지금 260명 진행하고 있고 9월 달에 공고를 통해서 일반직 추가로 250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금융업이 많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내점 고객의 감소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많은 직원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계속 많이 뽑고 있는 거야? 라고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실제로 저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인원을 책정을 하고 있죠. 그 결과로 나온 필요 인원 수가 저희가 750명, 올해는 750명 뽑겠습니다. 라고 연초에 계획을 하는 거죠. 물론 정부 정책의 방향과도 발맞춰 나가고 하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해가 가장 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많은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어느 은행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뽑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년 이래에 많이 뽑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은행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은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은행 쓰지 마세요 해도 끝까지 쓰시는 분들일 거고 그분들을 신경 쓰지는 않겠습니다. 은행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우리 은행에 관심을 갖고 은행업에 관심을 가져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기 전에 좀 포괄적인 부분부터 먼저 좀 터치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올해 저희 키워드는 직무형 인재를 뽑겠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그 회사에 맞는 직무에 맞는 우수한 준비된 인재를 뽑는 게 당연한 좋은 인재를 뽑고자 하는 기업의 니즈겠죠. 하지만 유난히 저희가 이번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은행 산업이 워낙 기존의 산업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채용 분야에서도 알겠지만 기존에 그냥 일반직 몇 명 이렇게 뽑던 걸 저희는 지금 채용 분야를 세분화해서 해당 직무에 맞는 사람을 뽑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겠다. 아무나 막 뽑는 건 아니고 대충 줄 세워서 뽑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전형 방법과 면접의 구조화를 통해서 세분화된 인재를 핀셋처럼 핀셋 채용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은행에 맞는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직무형 인재는 저희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다음 보시면 일단 전형 방법 및 일정, 하반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날짜까지 확정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안을 맞추고 있고 요 큰 틀 안에서, 큰 일정 안에서 공고가 나가고 실제 일자들을 잡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직군별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일반직 직군에 대한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지원서 접수 공고는 저희가 9월 셋째 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인가요? 그것까지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정도의 공고가 나가서 여러분들의 지원서를 받고 하반기 공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통적인 여러 가지 기업들과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죠. 중간에 필기시험이 새로 들어갔다고들 합니다.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이면 3번째 필기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도 기사들에서는 은행고시라는 자극적인 표현들을 쓰면서 취업준비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없던 게 생겼고 저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건지,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건지, 학원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면접과 2차 면접 이렇게 진행을 해서 12월에 최종 발표를 하면 연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은행 직원으로 선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2월 정도가 되겠네요. 예, 근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부터 단계 하나하나 볼게요. 채용 설명회를 많이 하면 이게 빵빵 터트리면서 재밌게 하고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더 진지한 자세로 단계별로 하나하나 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쑥쑥 넘어왔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를 좀 보면서 우리은행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걸 초점을 보고 뽑을 건지, 니들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뽑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류 전형 단계인데요. 온라인 지원을 받고 있죠. 지원자 규모 아시겠지만 10,000명에서 항상 20,000명 가까이 지원을 하십니다. 그만큼 많은 지원자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지원 자격에 대한 제한이 크게 없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00명, 20,000명이라고 하지만 정말 지원 의사를 갖고 지원하지 않은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문 기사상에는 경쟁적으로 표현들을 자극적으로 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은행 고시, 금융권 최대 경쟁률. 하지만 될 사람들은 다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형 절차를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어떤 걸 보게 되는지
가장 궁금해하시죠? 제일 높은 경쟁률을 갖고 있는 것도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시험도 볼 거고 가서 면접도 볼 거고 등등 다음 단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전형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물론 조금 트렌드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많은 은행들이 필기 전형을 도입하면서 서류 전형에 대한 합격률을 많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필기 전형을 도입하면서 실제로 서류 전형에 대한 서류 전형 합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요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자들에게 좀 기회를 드리겠다는 거죠. 필기 시험도 보지 못하고 서류만으로 탈락을 하게 되면 지원자분들을 생각하는 게 두 번째고요. 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해입니다. 한 번은 더 보고 싶고 한 번은 더 만나서 어떤 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서류 단계에서 너무 많이 떨어뜨리는 건 그동안의 많은 고민 사항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류 합격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 한 가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떨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걸 보는지 요거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은행마다 색깔이 좀 다르기도 하고 보시면 우리은행은 상반기에 비슷하게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물론 몇 가지 요소들이 바뀌긴 하겠지만 이런 항목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격증, 어학 이런 것도 보나요? 기존에 안 보지 않았나요? 실제로 매년 전형 기준에 따라서 안 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분야별로 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찾는 과정에서 은행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은행업을, 그 은행 직무를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준비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금융 자격증을 딴 분이라면 조금은 우대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 또 하나,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5개국, 오늘 기준입니다. 25개국 413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요. 올해 말 600개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 해외 네트워크로 해서 국내 시장의 포화에 대한 인식은 몇 년 전부터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해외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유럽 벨트와 미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은행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해외 근무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어학 정도는 조금 더 준비를 하신 분이 우리은행에 맞지 않을까? 물론 토익이나 기본 영어 등등 그리고 기타 외국어들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는 나라들 그런 언어들에 대한 구분을 해서 우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봉사활동 관련해서도 요거는 저희가 나름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봉사활동이 얼마나 그런 것과 직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1:1 매칭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저희가 보고 실제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좋은 인재를 찾고자 하는 저희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세부적으로 기존에는 좀 오픈을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선발에 대한 내부 기준이고 어쩌면 영업비밀이죠. 이런 부분들이. 하지만 취준생들이 지원자들이 너무나 궁금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준비를 하는 분이라면 그 노력도 분명히 인정을 해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기소개서도 평가를 할 때 이런 건 너무 기본이죠.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십사 간단히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네 가지가 기본이 돼서 서류를 평가를 할 거다. 다른 은행들도 똑같지는 않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를 붙었으면 이제 필기시험 보러 가야죠. 저희가 수년 동안 어느 기사를 보니 저희도 확인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어느 기사를 보니 11년 만에 우리은행 필기시험 부활했다.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언제 필기시험을 봤었나 이런 고민을 찾아보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때 객관적인 이번에 도입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과거 그 필기시험이라는 건 논술에 기반을 한 주관식. 모 은행들은 지금도 그런 논술 시험을 보고 있고 폐지하겠다는 데도 있고, 아시겠지만 논술 시험은 평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거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 굉장히 평가가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관적인 평가는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필기시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2번 필기시험을 대단위로 진행을 했고요. 1,500명, 2,000명 대단위 하루에 시험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금씩 문제 경향이나 난이도가 다르긴 하고요. 하반기에도 이런 구성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워딩은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조금 더 이제 좀 들어가면 NCS 기반으로 적성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표현을 적성검사라고 드리지만 직업기초능력평가라고 하죠. 요즘에는 너무들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은행권에서는 NCS에 대한 NCS의 태생 자체가 개발 자체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발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은행효과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개선하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문제를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 자세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NCS가 10가지, 11가지 그룹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정도 또는 5개 정도의 영역을 선택해서 문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전부 객관식이고요. 경제지식이나 일반 상식도 객관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경제지식은 금융과 관련된 경제의 기본 지식을 출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 용어, 그리고 시사적인 경제 용어 등등이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문제집이 있더라고요. 보면 우리은행이 막 찍혀서 우리은행 기출문제 시험 이제 한 번 봤는데 기출문제가 책이 이만큼 두꺼운 게 있습니다. 저희도 호기심에 산 건 아니고요. 가서 서점에 가서 이제 우리은행이 있길래 저도 봤어요. 그러나 정말 이제 NCS 기반 쪽의 문제들, 이 문제 유형 자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고 보니 밖에 이제 그걸 보니 회사별로 이제 똑같은 문제들을 이름만 바꿔서 우리은행, 어디 회사 해서 책을 많이 발표해 있더라고요. 당부의 말씀은 그런 시중은행에 아직까지는 그런 기출문제가 될 만한 문제풀이 구성되지도 않았고, 그런 사설 기관들의 물론 지원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오히려 저는 학습 방법을 그런 책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검수하고 보면서도 단기간에 어떤 걸 풀면서 물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다. 특히나 일반 상식 같은 경우는 저희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위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독보다는 다독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이라는 게 영업정 가시면 어떤 고객들을 만날지 몰라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이 영업점을 찾아오셔서 업무를 보십니다. 다들 은행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서 이제 창구에 통장 재발행하러 왔는데 앉았으면 좀 뻘쭘하잖아요. 직원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직원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직원도 굉장히 뻘쭘해요, 그거.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여러 다양한 고객군과 이야기를 나눠갈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 은행원은 힘들지만 좀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어느 한 분야를 파고드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은행 직원이라면 통독과 정독보다는 다독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뻔한 답변 같아서 죄송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기출문제를 낼 때 신문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합니다. 경제용어나 할 때 최근 경제주간지 등을
참고하면서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사 상식도 있고 스포츠, 음악, 미술, 체육, 뭐 물론 경제 경영들 포함해서 시사 상식까지, 그러니까 사회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를 좀 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옆에 사람도 힘드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만 더 맞으면 됩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나왔던 영상 중에 주의 깊게 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까 몰래카메라로 인크루트 광고 영상 보셨죠? 몰래카메라를 찍었는데 굉장히 좀 뭉클하더라고요. 저도 앉아서 처음 봤는데 거기에 굉장히 기억나는 아버님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떠나지 말라. 럭비공 얘기를 하면서 힘들고 지치지만 경기장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필기시험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많은 지원자들께서 없었던 게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많은 뉴스를 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터치를 하고 간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한 문제는 더 맞힐 수 있지 않을까.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도 요 3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행마다 조금씩 분야가 다른 걸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유형이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각 은행별로 특색을 좀 많이 조사하셔서 필기시험을 한꺼번에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필기시험은 10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요. 다음은 면접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면접도 1차, 2차 정확하게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차는 저희는 실무진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실제 은행의 실무자들과 외부의 면접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평가를 하십니다.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그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들의 1차 실무진 면접이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 중입니다. 하루에 300명씩 지금 일주일 동안 약 1,500명이 면접을 1차 실무진 면접을 보고 있고요. 요거는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역량 면접, 발표 면접, 마케팅 면접. 네이밍이나 디테일한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은행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등등 필요한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렇죠. 이런 건 좀 찍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걸 확인하려고 하는지를 조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손가락으로 내려가면서 스크롤바 내려가면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과 시간 내서 이 자리까지 찾아오신 분들은 분명히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량 면접, 발표 면접, 마케팅 면접 이 3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큰 변화가 없으면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면접관들 앞에 가면 그렇게 말 잘하던 친구들도 벌벌 떨면서 손을 떨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저희는 같이 근무할 후배 직원을 뽑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면접실이라는 긴장된 장소, 압박된 장소가 아닌 실제 이 친구의 말씨, 태도 등등을 알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압박, 면접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저희 컨셉은 아닙니다. 들어오시면 최대한 편안하게 긴장하는 친구가 있다면 면접관이 몇 마디 먼저 걸고 긴장이 풀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진 않겠지만 우리은행 면접에 오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떨치고 오셔도 좋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상시에 여러분들을 좀 알고 싶은 겁니다. 마케팅 면접을 조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존의 토론 면접이라는 형태의 틀을 벗어나서 4대4로 또는 5대5로 마케팅을 실제로 팔 수 있는 구조화된 자료 문제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어떻게 이야기하고 설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면접들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포인트, 면접 항목이라고 하죠. 평가 항목이라고 하죠. 그런 게 다 다릅니다. 은행원의 숙명은 영업입니다. 영업을 떠나서 은행원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 너무 강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싫어하신다고. 하지만 은행에 오고자 하시는 분은 그것에 대한 본인의 그 적성이 맞는지를 분명히 고민하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마케팅 면접을 새로 구조화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다른 채용 설명회나 아니면 우리은행 설명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차 실무진 면접에 들어가시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은행의 실무자 그리고 외부 전문 면접관이 정확히 50대 50으로 함께 평가를 하십니다. 그들이 보는 모습과 은행원이 보는 면접이 또 모습이 달라요. 포인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의 어느 한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지원자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다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구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성이나 객관성 기반이고 또 다른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원 면접인데요. 임원 면접은 확실히 인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다만 편안한 분위기로 안내를 한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게 하시면 안 될 거는 은행 생활 모두 최소 20년, 30년 이상씩 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이 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맞는지 틀리는지 거짓말인지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고 저희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써드렸는데요. 이런 워딩들은 조금 기억하셨다가 이런 것들을 보는구나. 그럼 나는 어떤 거를 생각하고 가야지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그 서류, 필기, 면접 과정들이 단계별로 평가가 되고 아쉽지만 중간 단계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죠. 하지만 끝까지 붙는 분들을 저희 신입병원들을 모아놓고 생각을 해보면 모아놓고 보면 그렇게 특출나거나 다른 친구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옆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이고 해맑고 푼수 갖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떨어진 친구들을 이기고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그들만의 무기가 분명히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른 은행, 다른 기업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번에 정확하게 직무형으로 컨셉을 잡고 나갈 예정입니다. 은행 쪽이겠죠, 당연히. 은행의 직무가 어떤 게 있는지, 내가 들어가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부하는 거 은행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이라면 필수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신입병원이 돼서 어느 영업점에 배치돼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지인이나 친구들, 선배들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하면,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나오지 않더라도 먼저 그쪽을 터치하고 면접 때 터치하고 들어가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게 또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채용을 한다는 건, 사람을 뽑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같습니다. 면접관들께 꼭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다 모아놓고 한 40명, 50명 되시는 면접관들 모아놓고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친구들은 평생을 걸고 이 면접실 안에 들어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오기 때문에 면접관님들께 면접관님의 인생을 걸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노력과 그 지원자들에 대한 애정을 좀 그 정도는 보여주십사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좋은 인재가 보이실 겁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은행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인재를 뽑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서 여러 가지 요인,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계속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들께서도 우리은행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무진 차장님 Q&A가 바로 감사드립니다. 있나요? 네. 네. 예. 저희 사전에 서미영 대표님께서 캠리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캠리텔.incruit.com 들어가시면 접속하시면 바로 채팅방에서 질문이 가능한데요.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질문을 받은 것들을 통해서 한번 네네.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그 닉네임은 이름의 중간자는 제가 별로 생략해서 표현하겠습니다. 김별인님께서는 이제 은행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금융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뭐 영업 능력이 필요하다,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키워드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키워드로 하나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은행업은 모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다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면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확인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감히 꼽아본다면 저는 적극성을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워딩은 조금 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은행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한다고 해도 적극성이 뛰어난 사람을 은행 안에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업무지만, 하나도 모르는 업무지만 본인이 동료, 선후배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도움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기 때문에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도 뭐 인성과 적극성을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인성과 적극성이라는 게 단 한 번에 이루어지고 연습 한 번만으로써 스스로를 보여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사람의 중요성은 그 사람의 인생이 함께 오는 것이라고 했듯이 여러분이 지금부터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채워가는 날로 네, 좀 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이별환님께서 서류 전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은행에서는 이제 학교, 학점, 자격증란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정량적인 점수가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참고만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네요. 네, 전형 자체가 굉장히 블라인드화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접은 당연히 100% 블라인드가 되고 있고요. 서류 전형도 평가를 할 때 최소한 개인 정보나 등등을 배제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질문하신 분께서는 아마 지원을 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몇 년 전에 없었던 항목이 새로 생긴 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정량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량화해서 반영을 하고 그들과 그런 항목들이 있는 분과 없는 분에 대한 차별을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노력하신 분이라면 은행 취업하는데 조금은 더 우대를 받아 마땅하다고 한 생각인 거죠. 다만 비율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 자격증 하나도 없는데 어학은 유효기간 다 지나서 또 시험 봐야 되는데 라는 분들도 실제로 비율상 따져봤을 때는 자격증 하나도 없는 분들도 서류 통과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 통과 인원 자체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가지 마시라는 거죠. 네, 이 서류 전형에서 항목에서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적극성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생각하면 분명히 좋은 방법이 떠오르실 겁니다. 김별동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문 계열이시래요. 그런데 경영학 관련 경험이 많은 분인데 인문학 전공이라고 합니다. 이 경영 주전공들을 우선으로 뽑는지 아니면 경험이 많으면 인문 계열 학생도 승산이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섣불리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렸다가는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질문이죠. 저희가 항상 이제 리뷰를 합니다. 최종 합격자 200명, 250명, 이제 최종 합격한 사람들을 놓고 이들의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보죠. 보면 전공을 따지고 보면 오히려 경영경제가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20, 30%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점점 더 오면서 이유는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요. 뭐 블라인드 면접도 한 축을 담당할 것 같고 그 의외로 아까도 제가 그 준비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다양성을 말씀드렸는데 은행 영업이라는 게 경영 경제를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닌 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을 만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IT 분야 공대 쪽도 실제로 업무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예체능 계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0%까지는 아니어도 10% 수준의 음악 전공, 미술 전공도 예체능 전공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공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공은 서류 전형에서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전형 단계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이 전공이 조금 달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김땡정님께서도 여쭤봤어요.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와 전공 과목이 달라도 채용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비슷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직무와 전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채용에 나이가 제한이 있는지 양별희님께서 여쭤봤습니다. 나이 같은 경우도 실례로 드리면 신입 굉장히 그 스프레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같은 물론 인원을 많이 뽑아서도 그렇지만 나이 같은 경우를 그 죄송합니다. 서류 단계에서 이제 생년월일 본인 확인을 위해서 성년월일을 필기 시험이나 본인 확인 용도 때문에 받고는 있는데 그게 평가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물론 그걸 차별을 해서도 당연히 안 되지만 들어오는 최종 합격자들을 보면 30대 중후반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8월 달에 신입행원 배치받은 친구를 보면 여직원인데 나이가 좀 있어서 임신을 한 채로 입행을 한 3개월 차 이제 저희도 몰랐죠. 채용 과정에서 이제 배치를 했는데 본인이 임신 사실을 말하면서 이제 휴직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제 아마 한두 달 있다가 휴직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나이나 성별 등등에 대한 차별은 계속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 그리고 전공 그리고 성별과는 무관하게 네, 채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별호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IT 직군 지원자래요. 그런데 아까 경험이나 적극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채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에 대한 금융에 대한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돼야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분은 이제 전공이 IT인 것 같아요. IT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지털 부문 IT 분야를 별도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 업무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 선발돼서 하는 분들은 이슈가 없겠죠. 다만 IT를 전공했지만 일반 은행 업무를 하고 싶은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케이스라고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은행업을 저희가 하다 보면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전공에 대한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걸로 커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금융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면접 과정에서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필기가 생겼지만 필기를 준비할 시간보다는 그 이상으로 면접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IT 전공에 대한 역발상을 통한 자기 어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IT 전공이지만 은행 직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무진 차장님 모시고 말씀 잘 전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네,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